단알. 그 단은 이제 아까 3000년 전 그 문왕이 써놨던 글에다가 그러고서 약 5, 600년 정도 지난 시기거든요. 공잘 시기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초기에 있던 글을 배우지 않고 그냥 못 보자, 쌤으로 못 보잖아요. 똑같이 뭐 그때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 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글로다가 그리고 결국 이게 지금부터 2500년 된 글인데 그래도 이건 아까 그거 내면 많이 보기가 편해요. 많이 보기가. 정원상현이 이목소나 팽인내니 성인이 팽하야 이양상제하고 이 대팽하야 이양성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잘못 읽은 글자가 몇 글자 보이죠? 잘못 읽은 글자가 몇 글자 보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삶는다, 삶아낸다 할 적에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형통하다 할 적에는 그냥 형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형통하다 할 적에는 형이라고 읽으면 되고 삶아낸다 할 적에는 또 지금 팽인이라고 했잖아요. 팽. 요것도 자주 안 보는 글자인데 익힐 인자입니다. 익힐. 음식 익히다. 삶아서 익히는 거예요. 삶아서 익히는 거. 그래서 여기 형통하면 안 되죠. 여기는 밑에 연화발이 붙어 있다. 저기 이 불화가 붓으로 가면 이렇게 발이 되기가 되잖아요. 이게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은 저 괴의 표들의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표들의 상관관계요. 정원상현이 정원 그걸 보고서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해도 되죠. 이목소나 팽이니 나무로서의 불을 들여서 불나무 그죠? 불나무 이호행입니다. 음식을 삶은 것이니 성인이 팽하야 성인이 음식을 그렇게 삶아서 여기서 성인은 지도자가 뭐 이 정도 얘기를 되겠죠. 이양상제하고 상제 하늘의 제사 지내고 요거는 저기 그 뭐죠? 축에서 상향할 때 쓰는 모양자입니다. 그죠? 흠양할 향 고자입니다. 상제에게 제사 올리고 이 대패가야 크게 삶아서 양성현하니라. 요 밑에 요 성현은 저거죠. 인자를 길러내니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얘기 하다가 인재 기르는 얘기로 넘어와 버렸어요. 내용이 그죠? 제사 지내는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그러면서도 논조는 하나로 가고 있죠. 논조는. 이거를 일반 글처럼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논조를 머릿속에 넣고서 얘를 읽으면 상황, 이 본 관점이 여기 있다, 이쪽에 있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코끼리 한 마리 갖다 놓고 다리 만졌다, 꼬리 만졌다, 코 만졌다, 귀 만졌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에서 말하기를 정은 형상이니 나무로서 불을 들여서 음식을 삶아 익힌 것이니 성인이 재물을 삶아서 상제께 제사 드리고 또 크게 삶아서 성현을 기른다. 여기서 이 성현은 인재를 길러낸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단에서 말하기를 정께는 소체 모양을 못 든 것이다. 정은 지금 우리가 밥하는 솥이나 가마솥 모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재물을 담아 익히던
세발 달린 솥을 의미합니다. 예. 솥의 그 세부 명칭을 알아보면 발, 배, 귀, 고리 저 현자가 사람 이름에 많이 쓰이죠. 예. 조자입니다. 그죠? 예. 화풍 정계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저 그림과 유사하다는 얘기죠. 초효는 발. 지금 아래에서부터 이 순서는 예. 여기가 처음입니다. 초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부터 숫자를 붙여나가요. 초, 2, 3, 4, 5, 상 이렇게 붙여나가는데 초효는 예, 솥에 달린 발, 2, 3, 4효는 솥 모양, 그 다음에 예, 5효는 솥 귀, 솥전, 그리고 상효는 여기에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옛날 예, 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로서 불에 순하야. 나무가 불에 타잖아요. 그죠? 자기를 불사르는 거 아니에요. 순한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죠? 나무로서 불을 떼어서 삶아 익히는 기물이다. 이번에는 내 외계의 궤덕으로 말해봅시다. 예, 또 다른 관점이 또 넘어갔어요. 내 궤는 손목입니다. 오행으로 하면 목이 되죠. 외계는 예, 이화, 불이 됩니다. 불을 떼는데 예, 나무를 짚어서 불을 뗐다. 다만 나무와 불만으로 음식을 조리한다면 굽는 것이 되지 삶는 것이 안 됩니다. 그죠? 구워지는 질전은 삶아지진 않아요. 삶아 익힌다. 여기 삶아 익힌다라고 한 게 아까 이제 저기에 써 있는 거는 예. 예. 이렇게 써놨는데 저기에 보듯이 예, 쟤는 요거다 그 얘기입니다. 삶을 예, 예, 삶고 지지려면 솥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솥을 사용하는 예, 사용자는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성인이 삶아서 상제에게 이것으로서 예, 그 삶은 그 제물로서 상제 하늘에게 제사 지내고 여기서 말하는 성인하고 아까 뒤에서 말하는 성인하고 다른 성인이죠. 그러니까 그죠? 예. 앞에서 말하는 성인은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고 밑에서 성현은 주변의 인재를 길러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성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서 성인은 곧 군주,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세천으로 말하면 시장이 될 테고요.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될 테고. 예. 어떤 무슨 단체나 사무실로 말하면 그 장갑의 장이 될 거예요. 성인이 재물을 솥을 이용해 만들어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거기는 흠향시키죠. 실제 고기를 고기가 없어지질 않잖아요. 그 나머지 그 음식으로다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양성연하니라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 이동갈비 마포갈비 하는 게 그 동네 제사 지내고서 그 소고기가 많아서 그 동네 그런 게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 얘기다. 이제 다시 말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서 지도자가 백성 가운데 인재를 크게 교육시켜서 이양성현, 그죠? 이양성현. 크게 삶아서 그 배우는 사람을 그죠? 혹독하게 교육시켜서 살만할 정도로, 그죠? 살만할 정도로. 그를 나라의 동량이 될 지도자로 기른다. 삶는 행위를 단순히 음식을 익힌다는 관점에서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기른다는 의미로 말이 옮겨가는 겁니다. 앞에서 예. 원길이 아니고 잘못 썼네요. 길이, 그죠? 원길 형에서 길이 영문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괴사에서 원길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괴사에서요. 그러니까 괴사라는 거는 문왕이 지은 글이고 예. 표사는 그의 아들 주공이 지은 글입니다. 시대는 동시대지만
글쎄요. 주공이 언제 이걸 지었다고 말을 안 하니까 어쨌든 그 나중이겠죠. 뭐. 그 나중일 거예요. 그죠? 계사보다 먼저 교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계사에서는 예, 지금 49번째 손괴와 50번째 정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손괴는 예, 저기 원길 있고요. 정괴에서도 원길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교사에서는 여러 군데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상경에서는 10군데, 하경에서 2군데. 예. 곤괴, 송, 리, 태, 복, 대축. 예. 아까 이 함이 다른 거죠. 어디 갔어? 예. 이거는 신발, 이력서 할 적에 저기 이자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예. 걸리다, 저 불. 그런 입괴입니다. 그래서 손괴, 입괴, 예, 입괴는 2군데나 나오네요. 그래서 정괴, 그리고 환괴. 예, 이렇게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길. 예, 여기서 원길하고 대길하고 그럼 같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제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원은 처음이라고도 말하고 크다고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길이나 대길이나 같은 거여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원길은 선천적으로 길하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런지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대길은 크게 길하다는 것입니다. 흉한 일 없이 길하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춘 대길이라고 하지 입춘 원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입춘을 말해서 크게 길해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입춘이 되니까 무조건 길해 이런 얘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입춘 대길이라는 거 이제 붙여놓잖아요. 입춘이 되니까 흉을 멀리하고 길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라 라는 덕담이지. 봄이면 뭐 아무 짓을 해도 무조건 다 길해 이런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향을 기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태작용이 불로 안의 내용을 익혀서 유용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로 바꿔보면 공부하는 측면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 공부하면 사람이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부하면 바로가 저 잘못됐네. 이곳에서 여러 해 공부하고 그 공부한 사람들이 또 세상을 좋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아사나케라고 해도 되고요. 전국 각지에 주역이라는 학문을 보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학문이 되게 하는 이것이 소체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또 정은 상향이 이런 말이 앞에 있었어요. 이 말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 정괴는 소체 모양을 본뜬 것이다. 혹은 솥을 만들려면 규형, 금형이 있어야 됩니다. 형틀이 있어야 되죠. 주물로 솥을 만들려면 거푸집이 있어야 합니다. 거푸집에 생물을 부어서 솥의 형상을 제작한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거푸집은 나무로다가 만든 다음에 나무로다 만들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물 솥은 큰 거는 나무로 만들죠. 작은 거는 뭐 밀랍이나 이런 걸로 만들기도 하지만 계사 하경에 계사전은 10위 가운데 하나인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식으로 역자는 상향이 주역은 형상을 보고 만든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상해하자는 그럼 그 상은 뭐냐? 보고서 만든 거다. 요거는 보이지 않는 상입니다. 요거는 보이는 상이고. 이거는 마음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개념이고 얘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얘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러나는 그런 게 어디서 오느냐? 실물을 보고서 이런 게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역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사물을 모델로 하여 그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형이상학적인 뜻은 모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형이학적인 사물에서부터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륭 기륭의 리는 복이 아니고 리자를 잘못 쓴 겁니다. 기륭의 리는 이 상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나빠지고 좋아지는 것은 네 하는 거라지 보니까 그렇더라 이 얘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짤짤이 해서 상까지 흔들어서 좋아지고 나빠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너가 옳게 행동하면 좋은 일이 오는 거고 옳지 않게 행동하면 일은 점점 꼬이고 나빠져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이는 현상을 분석하여서 그 뜻을 아는 것이 요 코끼리 상자 상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상경 10장에 또 이 주역을 하는 아주 큰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 성인지도 사원하니 여기에 성인의 말씀이 4가지가 있으니 주역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현장은 상기사하고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이 내용을 달달달달 내어서 다른 데 써먹고 그 말이죠. 이 내용을 아무거나 한 줄 써서 걸어놔도 멋진 문장이잖아요. 주역 문장이요. 그 말입니다. 이 동작은 상기변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서 행동을 옮기려는 자는 이 주역 안에서 변화를 간파해내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겸손하게 굴면 이 사람이 날 좋아할지 가서 한 대 때리고서 뺏어올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변화를 숭상하고 이 제2장은 상기상하고 요 말은 새로운 걸 만들려면 이 상상력을 발휘해라. 결국 이게 상상력인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신화 이런 거 다 상상력 아니에요. 그 신화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보기엔 전부 뻥이야. 아바타 뭐 이런 거 다 뻥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거 보고서 앉아서 5만 사람들이 다 열광하잖아요. 그겁니다. 이 복설자는 상기점 하나님.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은 그 점을 숭상하나니 내일아침에 비가 올지 눈이 올지 기온이 몇 도일지 그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주역책을 내가 잠깐 엊그제 누워서 들었어요. 잠깐 봤더니 점 치는 얘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안 본다. 점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점은 곧 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점이에요. 이거 흔들어서 홀이 나오면 되고 짝이 나오면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해보는 게 점이지. 혹세, 점을 얘기하면 혹세 무민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주 그렇죠. 지금 여기 깃발 꼽힌 점쟁이들은 아마 그래도 그 사람들도 어쨌든 긍정적인 면은 있을 거예요. 딱 뒤집으면 카운셀링, 속 답답할 때 가서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래도 조금 속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그건 되겠죠. 제 생각엔 이 무당 경쟁이가 자기 욕심만 없으면 참 알 텐데 자기가 돈을 벌려고 그래. 카페에서 오는 사람은 그걸 자기가 돈을 벌려고 기다려봤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거기 가려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역을 배우면 이런 것들이 된다. 이런 것들이 된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이 책을 타이핑을 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지금 한 4, 5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교환 만드는데 한 일주일 걸려요. 이게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고 났더니요. 글 쓰는 게 말하기보다 쉬워졌어요. 진짜로. 글 쓰는 게 말하기보다 쉬워져요. 제가 통신대를 하는데요. 되게 좋아요. 논술 시험은 책 안 봐도 그냥 100점이야. 논술 시험. 진짜로. 사람들 공부 안 하고 갔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냥 제목 보고서 거기다 주렁주렁 써놓으면 그 8절지죠 앞뒤로. 한두 과목 빼고는 마지막 줄에까지 가서 감사합니다를 마지막 줄 끝에다 딱 쳤어요. 미리 쓰면 편집도 안 하잖아. 그냥 펜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는 시험은 딱 맞게 썼어요. 진짜. 그래서 전 이덕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글 쓰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는. 그게 이현장 상기사하고 그 얘기죠.
위에 거 해석입니다. 한 번 더. 역으로서 말을 잘하고, 역으로서 이 주역을 공부함으로써 이 말이에요. 말을 잘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글을 잘 익히고, 여기에 모사성어가 수도 없이 튀 나오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끌어다가 말해도 말이 멋지고, 역을 배워서 삶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자는 그 변화를 잘 살피고, 역으로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은 자는 그 사물에 지닌 그 뜻을 잘 알아보고, 역으로서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은 그 미래 예측하는 것을 숭상하여야 한다. 미래에 새로운 개념을 선두에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이 주역을 활용한다면 스티브 잡스나 빌리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스티브 잡스가 저 사람은 뭐 인도 뭐 요가인가 뭐 명상이라는 많이 한다고 그런 소리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 공부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저 형자, 팽자, 요거는 형, 요거는 향, 요거는 팽. 그런데 요렇게 써놓고 요렇게 읽기도 하고 요렇게 읽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상 달달달 외우든지 아니면 문장 내에서 의미를 파악해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처음에는 저기 구분이 안 되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우면 나중에 이게 의미가 실실 올라와요. 저도 이게 한 번 외웠었어요. 한 번 외웠는데 외울 때 뿌리고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외우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무 때고 멍청하고 있으면 공부가 그냥 돼요. 머릿속에 원문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침에 새벽에 자다가 딱 일어나서 잠이 딱 깨면은 그때 딱 생각나는 것도 있고요. 정말 기분 좋아요. 그럴 때는. 외우면 그렇게 됩니다. 형은 형통할 형. 원기력에서 그 형자를 뜻하는 것이고 또 향은 드릴 향. 흠향하다 할 때 쓰는 말이고 이향상제에서 쓰인 말이고 요렇게 쓰이는데 요거는 요얘기고 요거는 요얘기고 지금 그 소리 하는 중입니다. 요거는 지금 요 팽입니다 할 적에 여기에서는 요거를 해석해야 되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익히다 그런 뜻이라고 말하고요. 손이 이목이 총명하고 유진이 상행하고 덕중이 응호강이라 지이 원형하니라. 지금 요 원형 때문에 아까 원기령이 맞네 안 맞네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요 문장을 이렇게 자르면 돼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거는 이제 이 전체 포괄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요 각각 다른 말인데 각각 다른 측면에서 같은 상황을 보고 말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손순하여 기와눈이 총명하며 그리고 무슨 소리예요? 손순하며 밝으며 요거 문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순은 뭐예요? 겸손하게 따르며 밝으며 아주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는 말이겠죠. 그죠? 유진이 상행하고 유고가 나아가서 유에서 행하고 요 부드러운 것이 주장을 삼고 원래 요 자리는 강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부드러운 것이 주장을 삼고 그리고 총칼 들고서 하는 게 아니고 문민으로 하겠다 뭐 요 정도 그죠? 교화를 시켜서 하겠다 요 정도 생각을 하면 되죠. 득중이 응호 강이라 그것이 득중하여서 강에 응한다. 이 아래에 있는 얘의 덕을 입어서 정치를 잘 하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하다고 말한 거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소출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인재가 삶에 입혀지는 것이 겸손하고 공손하고 이목이 총명하고 거기서 4개가 손순이고 외개는 문명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유고가 부드러운 지도력으로 세상을 경륜하고 또 아래의 강이
조력하는지라 도와주는지라 이것을 크게 형통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난세가 아닌 치세입니다. 다스려지는 때이다 이거죠. 전국이 안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전국이 안정되어 있고 칼든 놈이 대장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법대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민정부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은근히 불을 넣어서 서서히 두들목이 넣어져서 넓은 방안이 덮여지는 것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괴를 정은 원기령하니라 이 얘기를 또 구구절절히 설명한 겁니다.